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장중 어떤 저점을 잡아가는, 그리고 장중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우려했던 지지선을 깨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전 장중 한때 코스피가 1.36%, 코스닥이 2% 이상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610선, 그 다음에 코스피가 2010선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장 마감에는 막판에 또 좋은 호재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마감을 코스닥은 했고요. 코스피도 많이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한 달간 있었던 내용들과 오늘 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 그러니까 1시까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까지 밀어버렸거든요, 지수를. 네네. 좀 이렇게 더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또 많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장 막판에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이게 뭐, 사실 어제 나왔어야 되는 모양새, 하루 더 늦게 나왔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투매가 나와야지 되는 입장이었는데, 아침에 좀 그 부분이 좀 쏟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아침에는 악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그냥 원래부터가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다 괜찮았는데, 네네.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삐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또 분노의 트윗질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상한 소리를 또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이상한 소리라기보다는 이제 중국한테 조금 약간 일침을 가한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네네. 그 트위터 내용이 중국 너희들이 지금 막판에 가서 자꾸 너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바꾸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하나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걸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죽도 없다 이 얘기죠. 네, 조금 너희들은 다 뒤졌다 이런 얘기고요. 네. 너희들은 이제 그 지금보다 더 가혹한 네. 상황에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네네. 알아서 잘해라. 이거 그냥 협박이죠, 협박. 네. 강력한 협박이네요. 강력하게. 네, 지금 잘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이 된 건데 중국과 입장차가 계속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은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일단은 하고 싶지 않다 이건데 미국은 그걸 하려고 그 무역이라는 그 부분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라서 네네. 서로 간에 이제 계속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뭔가 좀 돌출점을 좀 찾으려면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경에서 지들끼리만 살짝 만나가지고 너희들한테만 적용할게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간다든지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네. 뭐 공개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 평행선상에서 네. 뭐 교차점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오늘 트위터에서 또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조금 이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에서는 협박이고 우리 그 미국 협상단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강하게 밀고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세적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주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좀 뜨끔하겠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그게 아닌데, 예.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네.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막 딱히 시장에 크게 지금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악재로서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온 모습이었고요. 네네네. 유럽에서도 지금 폭락세가 한번 나왔죠. 또 블랙시트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또 나오네요. 그게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존슨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내각을 새로 꾸렸는데 네네. 이 내각을 꾸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같은 생각을 가진 그 강경파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서 내각을 꾸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상황이 좀 나왔고 네. 또 이 사람들 모두가 그냥 일단은 영국 만만세 유럽을 떠나자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EU 입장에서는 영국에게 그만큼 봐줄 만큼 다 봐줬다. 네네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너희들이 협상하려면 들어오고 아니면은 말아라. 노딜로 나가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지금 영국 존슨 총리는 들은 바가 없는데 막 그러면서 네. 이게 너무한데 영국은. 네네. 네. 그 지금 존슨 총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그 전에 메이 총리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네. 그거를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네.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 일단 풍기면서 네네. 노딜 브렉시트는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 걱정 네네. 마라. 또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브렉시트는 영국이 하는데 지수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엄청 빠졌어요. 네. 열받겠네요. 양국은 정말 열받죠. 열받겠네요. 네. 문제는 그래서 지네들이 일으켜놓고 빠진 걸 네, 그래서 물려가지고. 일단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이제 영국의 그런 존슨 총리가 초대받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도 좀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거기도 좀 복잡한 문제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네. 그 10월 말에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또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재료들이 이번 주에 좀 소진이 된다, 빅 이벤트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브렉시트가 나타나서 나도 있지롱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게 것 같아요. 네. 2019년 한 해로 봐서도 여러 가지 빅 네.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을 네. 거고 뭐 오늘이 7월 31일이니까 한 달을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진짜 뭐 이렇게 미중 무역의 어떤 분쟁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아파했었고 오팡부진도 좀 있었었는데 일본의 네. 수출 규제가 한 달 정도 지금 진행된 상태라서 보니까 네네. 코스피가 그 7월 초 코스닥도 7월 초부터 대비해서 한 약 4%, 코스피가 4% 정도, 코스닥이 한 8% 정도 빠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압박감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달 네네. 내내 지금 되어오고 있고 곧 8월달 넘어가면서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또 큰 이슈가 있는데 오늘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 생각하셔야 네. 돼요. 네네. 약간의 좀 그 상상력을 좀 네네. 가미시켜야 되는데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에서 별 말이 없었던 일본이 오늘 갑자기 일본의 안위를 뭐 걱정을 하면서 뭐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발언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죠? 갑자기 그런다는 것은 일단 무언가 그 도출구가 좀 필요한 거죠. 네네, 왜냐면은 네네.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섰잖아요. 네, 지금 요번에 태국에서 ALF 그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그죠. 중재안이 네네. 나온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일단 와서 음. 그 강경화 국무장관을 그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일본의 고노무 새끼. 네. 네. 그렇게 요즘에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고노 외무상이죠. 네. 네. 이제 고노무 새끼라고 많이 하더라고. 네. 근데 그 고노무 새끼를 이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이서 또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이 요청했을 때는 안 만나준다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본이 끼어서 미국 끼어서 만나는 장을 만들어줬죠. 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그냥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데 미국이 중간에 껴서 그러지 마. 그러면 미국 때문에 봐주는 거야. 이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최강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네네. 한일 군사 그 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 파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마침 미사일 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안보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한미일 그 군사 그 동맹 구조를 네네.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니네들 그렇게 되면은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 없었던 일을 해라. 그러면 네. 우리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 대한 문제,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나 할 수도 있겠죠. 안보가 먼저다. 네. 네. 그래서 한국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네.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겠고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말렸다. 네. 네. 뭐 그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발 물러섰다.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얘기되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네. 선거에 잠깐 이용하고 빠지려고 생각했었던 문제였을 건데 네네. 생각보다 지금 한국 내에서의 반일 감정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매 운동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네. 여행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들이 급감을 하면서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거기는 있더라고요. 타격이 바로 오거든요. 네네네. 타격이 바로 오는데 한국 반도체는 재고를 많이 쌓는 데다가 당장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속속들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본 대체제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탈일본화가 가속됐을 경우에는 지금 앉아서 잘 뜯어먹고 있던 네. 그런 것들을 뺏길 수 있다라는 또 판단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조급해지는 마음이 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에서 뭔가를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국회에서 된 그 협상단 대표단들이 또 일본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만간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상황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뭐 그냥 그 중재안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안보가 더 중요하다. 네, 뭐 중국처럼 뭐 또 좀 뒤로 딜레이 시키겠다. 아직까지는 얘기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 안건만 뒤로 밀어놓고 반도체 수출 규제는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질질 끌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월 말과 월 초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그런 또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일본산을 이제 품질도 좋고 조금 이제 저렴하게 이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썼는데, 이게 또 만약에 국산화로 대체가 돼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다시 일본산을 쓰기는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니까 일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국산화를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엔지니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깔끔 뭐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그냥 품질이 좋으니까 갖다 썼는데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 진짜 한번 수출길 막혀버리면 너희들 안 사 이렇게 해버리면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지네들도 이제 머리를 많이 지금 굴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걔네들이 그렇게 뻗치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때가 아니라 뭐 오히려 자기들이 좀 기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조금 의아할 따름이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을 좀 끌어내기 위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미 수출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시켜주겠다는 얘기가 했다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네요. 뭐 무관세에다가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퍼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북한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같이 풀음과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조치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뉴스도 있군요.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지수의 저점들을 조금 이렇게 그나마 방어했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했던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하이닉스에 조금 좀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신용등급이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하락하겠다. 하락으로 이제 매기진 거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저는 이게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무지스에서 지금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 하이닉스의 부채가 늘어나서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적인 자산들이 현금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다. 재무적으로 불안하다. 이게 핑계거리는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 들어오거든. 오늘도 매수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신용등급을 나쁘게 하고 지들은 왜 사냐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재작년에 2017년도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왔던 2017년도 후반에요. 얘네들이 이 기업들의 뭐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면서 신용등급 막 올리고 좋은 얘기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나쁜 이야기 계속하면서 자기들은 계속 사고 있다. 네. 약간 모순되잖아요. 많이 모순되는. 네. 모습들이 근데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뉴스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개인들은 무지하게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네. 아, 이게 네. 실질적으로 부채율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 그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부채율은 30%채, 40%채 되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좀. 이게 실제로 이제 그게 다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네. 뭐 근데 그 부채를 걱정할 만큼 이게 SK그룹이 또 그 정도는 부실하진 아니고.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핑계거리 좀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네 나쁘게 얘기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그죠? 상황이죠. 네, 네. 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게 그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네네. 그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갈 때는 이제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네, 안 걸리면 좋지만 네, 걸리면은 이제 또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걸려서가 될 수도 있겠고, 네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나쁜 뉴스에서 매도를 칠까 아니면 이걸 나쁘게 생각할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좀 일본의 문제, 중국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신용평가까지 내려가는 상황들, 개인들이 사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갖고 네네. 있는 것도 팔고 싶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거는 사고 있다. 네. 뭐 우리도 뭐 같이 사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네네. 상관없고요. 그렇죠. 일단은 매도할 2분기가 조금 실적이 조금 하락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또 뉴스가 또 너무 근데 악재적으로 빠지긴 하네요. 2분기 실적도요. 그 전년도에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또 3분기 실적 잡힐 때는 또 좋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늦지막히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시작됐다니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늦죠. 이미 다 물량 뺏기고 난 다음이라서 네 지금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에서 내가 가진 주수를 큰 손이나 시장에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믿고 잘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비중 잘 맞춰서 보유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자, 아빠님이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네네네. 비중 적게 사고 분산 투자했으면 자신 있게 돌아버리라고.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죠. 네. 가끔씩 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네. 빠진다거나 너무 또 상승한다거나 했을 때 흥분이나 공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버리면 네.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 안 정신적인 되죠. 마비가 와서 네네. 그냥 막 그 시장의 뉴스에 따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원칙을 잘 다잡으시고 마음을 딱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7월 31일 마지막 날이라서 전체적인 한 달간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뭐 장 막판에 미국의 어떤 중재안에 대한 얘기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또 급격히 또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코스닥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네.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부작바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고통을 사는 거고 걱정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투자는 걱정을 사고 보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긴가요? 투자는 그럼 걱정을 제가 보유하는 네네. 제가 보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죠,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네. 네. 네, 오늘 마지막 구호를 하고 7월 31일 네.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 걱정을 사고 뭐라 그랬죠? 투자는 보유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네네네. 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렵네. 근데 길게 주식이 말씀드려서. 그만큼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세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